네, 지금 막 시작했네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 통해서도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시각이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유튜브 채널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쉬운 진단 시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남겨주고 계세요. 저평가님께서는 유가증권 시장도 삼성전자 때문에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 하락 종목이 많아요. 얘기를 해주시네요. 체감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또 지적을 해주시고, 장지연님 인사 나눠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강병옥님, 제파고TV님 오늘도 힘들었네요 하면서 유유 해주셨는데 어렵습니다. 시장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태백 주목나무님, 주식이 가는 것만 가는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시청자님이 올려주시는 댓글들이 비슷합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는 거겠죠. 동병상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예쁘게 서로서로 좀 응원을 해주시면서 좋은 기운 북돋아 주시면 지금 손실도 또 수익으로 가는 그 지름길에 빨리 좀 갈 것 같아요. 종목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외주 쪽에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도 꽤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기아차 좋으니까 자동차 부품에 서현이와 신청 들어왔네요. 서현이와는 또 이 박준영 운영님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봐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고영, 유니셈, 반도체 쪽도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종목 상담 쭉 올려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255-8200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그 KG 케미칼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얼마에 사셨어요? 네, 1974원에 샀고요. 네. 네, 비중은 50% 정도 되거든요. 가격도 높으시고 비중도 높으시고 이 종목을 네.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었나요? 여기 이제 2차 전지 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 그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네. 또 2차 전지 하면서 또 여기 모기업이 또 그 KG 그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좀 성장성이 좀 나름대로 있겠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기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모 회사라든지 이 회사의 내용이라든지 다 보셨는데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이세요? 작년 한 9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월. 그러면 액면 분할 지나고 나서 일단은 접근을 하신 거고 사신 이후에 지금 수익권에 온 적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중이 높으신 게 중간에 추가 매수하셨어요? 추가 매수는 안 했어요. 하시고 한 번에 네. 이렇게 다 사셨는데 예. 그동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마음이 좀 어떠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이제 요거를 이제 지금 반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순절매를 하고 요즘에 네. 나오는 뭐 트렌드 있잖아요. 그런 네. 거로 좀 갈아타야 되나 걱정이 많이 돼서 사실 전화를 이렇게 드리게 해서 됐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되시는 상황이실 텐데도 이렇게 용기 내서 연락 주시고 또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성적으로 잘 대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전화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쭉 진단 들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네. 궁금하신 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미에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예, KG 케미칼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너무 참으셨어요. 좀 일찍 연락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5,000원대, 이분은 10,000원대 사셔서 지금은 5,000원대 정도 기록이 되는데 운영님 의견 어떠세요? 11,000원대 샀다는 것 자체는 회사가 액면 분할했는데 액면 분할한 걸 이후에 사셨대요. 이후에 사셨으면 네. 엄청 높게 사셨네요. 그래서요. 예, 이 종목 제가 과거에 2, 3년 전에 제가 또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많이 제가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12,000~13,000원대 저도 많이 주목을 했던 주식이고 그때도 많이 분석을 했던 주식인데 저는 현재는 제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주식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예산은 이게 우리 시청자 어떤 관점에서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 종목이 이제 우리 시청자 분명히 이 회사 주식을 살 때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재료를 보고 샀을 거예요. KG 케미칼은 자체가 원래 이제 앞서 이제 경기화학이라는 비료 회사거든요. 본래 제가 알기로는 부천 쪽에 경기학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거기서 땅을 팔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 회사가
이 회사 대표이사가 곽재선 씨라는 분일 거예요. M&A 규제로 알려지신 분이거든요. 회사를 차근차근 인수를 좀 많이 했어요. K직으로. 네, K직으로.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그리고 제철도 하나. 그렇죠. 동부제철 인수해가지고 네, KG 네. 스틸, 그다음에 쌍용 자동차 인수해서 맞습니다. KG 스틸. 근데 이런 걸 인수를 하게 되면 모기업한테는 돈이 잘 안 돼요. 통상적으로. 예컨대 현대그룹의 모태 자체가 현대건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건설을 통해 가지고 현대자동차라든가 모든 계열사들이 퍼져 나갔는데 현대건설 주가는 별로거든요. 예, 그런 역할, 즉 KG 케미칼을 희생을 통해 가지고 자회사들 인수를 하면서 대기업들한테는 자회사들이 많이 인수를 했으니까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뭐 좋겠지만은 기업의 KG 케미칼 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혜택을 못 보죠. KG 케미칼은 회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2차전지 모멘텀이 안 좋으니까 예상한 2차전지랑 자체 이제 KG 스틸 자동차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KG 스틸 자동차, KG 모빌리티죠. 모빌리티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 최근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중국의 LFP 배터리를 갖다가 저가의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수직 계열을 통해서 KG 케미칼의 관련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2차전지 관련 쪽에 소재 사업이라든가 진출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 쪽으로 부각이 좀 되는데 2차전지 관련 쪽에 모멘텀이 괜찮으면 추가적으로 이것도 재료로 부각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2차전지 관련 핵심 양극재를 중심으로 관련 종목도 100% 매출 비중 갖고 있는 주목을 못 받지 않습니까? 주목을 못 받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자체는 이 종목은 철강 회사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철강 회사예요. 이 회사 실적 밸류 자체를 보면 이게 철강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앞서 2차전지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종목 2차전지를 평가를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건데 2차전지 모멘텀이 안 좋으니까 반영되기 쉽지 않는 거고 또 실제로 이 회사가 그대로 2차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진출한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근데 회사는 보시면 매출액 단위가 2019년도 2조 원인데 작년도 연결 기준에서 매출액이 9조 원이에요. 매출액 단위는 4배 가까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넘게. 거의 3년, 4년 만에. 근데 이게 증가된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KG 동부제철 인수해가지고 인수했고 그다음에 쌍용 자동차 인수한 부분 자체가 연결로 반영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회사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4,400억 잡혀져 있는데 영업이익의 거의 60%, 80%는 동부제철 KG 스틸의 연결이 2,800억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현재로 봐서 철강주예요. 그럼 철강주로 보면 우리 시장에 주가도 엄청 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절대적으로 싸지만은 철강주로 보면 또 주가 싸지가 않아요. 회사가 이제 주당 BPS가 13,000원이거든요. 현재 주가 5,000원대로 본다 하더라면 PBR로 따지면 이제 0.4배 정도 되거든요. 현재 지금 철강업종이 PBR이 지금 0.34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철강업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철강업종도 지금 업황이 안 좋으니까 예산 KG스틸은 그래도 이익을 많이 내거든요. 평가를 그냥 KG스틸 자체가 철근 회사 쪽에 유지다 보니까 건설 쪽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다 안 좋다. 다만 제가 이걸 가지고 주주가 팔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주가 자체가 엄청 싸거든요. 지금 했어요. 가치주로서 이제 평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목이 1월 말에 있었던 그 밸류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별로 이 종목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비중이 50%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좀 기다리면 이거는 뭐 제가 보면 7, 8천 원 이상 올라옵니다. 손실 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뭐 이익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쪽이니까. 답답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기다리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뭐 묻어놔도 되는 주식이니까 지금 이 가격대 파셔가지고 제가 20% 정도 손실이라면 좀 팔아서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일단 가져가시고요. 기업 내용으로 본다면 8,000원, 10,000원 정도 이상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현재로 봐서 기술적으로 6,800원, 7,000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이 가격이거든요. 6,800원이거든요. 2월 19일 날 형성됐던 가격대인데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물층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 7,700원 아래에서 매물층이 좀 얕아요. 그리고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대밖에 안 되는 회사고 어디든 간에 KG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은 게 철강 쪽의 매출 비중이 회사 매출액의 57%, 그다음에 KG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와 같은 매출 비중이 37%, 그다음에 KG 이니시스라든가 KG 모빌리언스와 관련된 결제회사 관련된 매출 비중이 많아요. 자회사들이 쌍용 자동차도 KG 모빌리티도 지금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동부제철은 철강 업황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2, 3천억 정도 이익 낸 회사니까 회사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뭐 가치주 성격이니까 가치주는 제가 악재가 노출돼서 주가가 떨어질 때 사야 된다고 그러고 반면에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말라는 쪽이니까 지금은 주가가 지금 바닥권인데 팔기보다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보유 전략이고 단기적으로는 앞서기다 6,800원대까지 가져가시고 좀 여유 있으시면 7,700원대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1년 안에는 온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이 가격 오면은 전량 매도인가요? 아니면 일부 매도해서 일단은 보신가요? 팔아야죠. 50%지 않습니까? 비중이.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 들어봐서는 좀 답답하니까 좀 비중 축소해서라도 다른 걸 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팔아가지고 지금 급등하는 주식 때 근데 움직이는 반도체 들어가서 반대로 엮여버리면 이거 정말 이제 어렵습니다. 엇박자 나니까. 돈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저도 반도체 관련 쪽에 매매를 하고 싶은데 손실난 종목들 지금 거의 반토막난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금 뭐 50% 100% 올라간 주식들 반도체가 선도주라 가지고 따라가기보다는 이들 종목이 20, 30% 정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일단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 주셔가지고요. 예,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그래도 긍정의 기운만은 잃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KG 케미칼이고요. 지금 일단은 뭐 언제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요. 지금 당장 무언가 하기보다는 한 6,800원에서 7,700원 이 사이쯤 오면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은규님께서 옵션 만기, 목요일에 옵션 만기인데 시장이 상방일까요? 하방일까요? 이런 심오한 질문을 또 궁금하신가 봐요.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조하리님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네요. 푸른소나무님도 어서 오세요. 끼와부기님은 오늘 종목 올려주셨는데 혹시라도 종목을 올리셨다가 매수가라든지 비중이 다르다, 내가 잘못 올렸다 하시면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 감안해서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유니쌤은 추가 매수 질문이 2분이나 있으세요. 오늘 이 종목 좀 중복 신청도 올라오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온칩스, 오랜만에 봅니다. 가온칩스가 또 올라와 있네요. 종목이 많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에서 그래서 하나 골라봤고요. 오랜만에 보는 종목 네이버입니다. 상승은 지금부터 필명 쓰는 분께서 매수를 하셨는데 아주 약간의 수익 구간이세요. 187,225원이 매수가입니다. 오늘 종가가 거의 19만 원 선이죠. 약간의 좀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 비중이 높습니다. 40% 있으시대요. 주가가 좀 내려와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마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뉴스가 있다거나 뭐 많이 거래가 실리지는 않았는데 이럴 때부터 눈여겨보셨다가 비중을 확실하게 좀 실어놓으신 분이세요. 잘 사신 걸지 앞으로 네이버 어떻게 될까요, 운영님? 예, 뭐 잘 사셨다고 봐요. 뭐 비중은 좀 많지만은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네이버가 작년도 아마 4분기부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1분기도 최근에 실적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카카오는 어닝 쇼크 나올 거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거의 15% 20% 안 좋게 나오는데 네이버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컨센 자체가 영업이익이 아마 4천억 정도 좀 잡혀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3,800억 시장에서 일부 그렇죠. 3,889억인데 일부에서는 4,200억 정도까지 예상을 좀 합니다. 근데 4,200억 정도면 시장 예상치 한 5%에서 한 10% 정도 언저리 정도 좀 되는데 1분기 실적에서 실적이 좋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IT 외에는. 그러면 시장에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만 나오다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난주까지 좀 움직임이 전개되다가 지난주에 카카오는 실적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한 10% 떨어졌다고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온 것 같고 네이버는 지난주에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조정이 좀 나왔는데 네이버가 그동안 이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외형 성장은 매출액 단위는 뭐 급등을 했는데 급성장을 했는데 보시면 네이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2019년도 매출액 단위로 4조 3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10조 원이거든요. 10조 원 정도 되면 이익도 대체적으로 보면 배 정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당시에 2019년도 영업이익이 1조 1,000억이었는데
2조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도까지 1조 5천억밖에 안 늘어났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그 1조 7천억까지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벗어나서 수익성 위주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적정하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동안은 회사가 외형 성장만 됐지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 지표 자체는 안 좋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작년도부터 분명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 영업이 1조 5천억, 올해 1조 7천억, 내년도 1조 9천억, 연평균 10%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는 밸류 자체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행보를 좀 하면서 회사 주당 BPS가 지금 16만 원대 좀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럼 현재 주가로 따지면 그렇게 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가치주는 아니지만 가치 성장주 쪽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서도 꾸준하게 고성장주는 아니지만은 영업이익 연평균 10% 정도 성장하는 회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는 믿고 투자를 할 만하죠. 그래서 충분히 중장기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 우량주의 북각 주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요즘 시장의 수급 자체가 딱 지금 뭐 반도체 쪽으로만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종목들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쪽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나친 수급이 쏠림이 좀 완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 또 아마 삼성전자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샀을 거예요. 매수 규모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은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230만 주 샀거든요. 230만 주 샀는데 전체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2천억 샀으니까 삼성전자 외에는 안 샀어요.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오히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다른 것들을 좀 팔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야지 네이버라든가 주가가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만 8천 9만 원 정도까지 가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 이후부터는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 투자가들 7만 주 팔았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가들 또 팔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포지션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삼성전자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보면 기관 투자가들 네이버 같은 경우는 8만 주 팔았고 외국인 투자가도 10만 주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이 좀 쏠림이 완화가 좀 돼야 된다. 그 시점에서 반등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일단 이제 보유 전략이고요. 현재 차트로 본다 한다면 20만 원대가 매물층이잖아요. 20만 원에서 20만 8천 정도 사이에. 뭐 여기 뭐 중장기로 이건 넘어가야 되겠지만은 최소한 22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비중이 좀 40% 정도 되니까 단기 매매를 염두에 둔다 한다면 20만 5천 정도에서 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정도는 22만 원 이상까지 중장기적으로 그 이상도 갈 수가 있겠지만은 22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소외 이유는 수급. 이 삼성전자에 쏠려있던 수급이 조금씩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도 고개를 들 수 있을 만한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짧게 보신다면은 20만 5천 원에서 비중 조절해 주시고요. 아니다, 난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수익을 더 내고 싶다 하시면은 22만 원 정도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네이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게시판에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고 계시네요. 상승은 지금부터님 보고 계십니다. 진단 감사합니다. 즉각적으로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네요. 윤기숙님도 오셨고요. 가인님 그리고 너구리님도 종목 쭉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전화가 들어와서 먼저 전화부터 좀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이거 SOE를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얼마에 사셨어요? 7만 1,000원이요. 와, 수익 보고 계시네요. 몇 퍼센트 비중이세요? 60%예요. 아, 비중도 굉장히 높으신데 수익률이 거의 한 17% 정도 나오시네요. 작년 가을에도 네. 8만 원 넘었는데 안 팔았거든. 아, 이번에 사신 게 아니군요. 오래 들고 계셨군요. 네, 오래 들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시청자님 목표가가 있으시세요? 얼마까지 원하세요? 그래, 9만 원 넘으면 팔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생각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네. 저희가 좀 진단을 해드릴게요. 시청자님의 네. 질문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도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안 파신 이유도 9만 원을 보신대요. SOE 요즘 분위기 좋죠. 우리 시청자님 한 중장기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듯 보이는데 비중도 높습니다. 9만 원.
과연 갈 수 있을지 목표가 적절한 목표가일까요? 운영위님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9만 원 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죠. 가야 되겠죠. 우리 청장님 연세를 봐서는 조금 앞서겠다. 작년도부터 가지고 있으시고 약간 중장기 투자 성향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뭐 작년도까지 가지고 왔었으면 작년도 연말 기준에서 배당도 좀 받았을 것 같고, 과거 같으면 이제 SO일의 대표적인 이제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도 보니까 배당금 한 1,500원 정도 됐더라고요. 고배당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좀 못 받아요. 과거는 SO일이 아마 6,000원, 7,000원까지 고배당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적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기대고 있는 쪽이고, 최근에 주가가 좀 꾸준하게 차트를 보시다시피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난주 4% 넘게 올라가면서 지금 86달러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중동의 불안 때문에 계속 유가는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전망인데, 근데 이제 유가가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유업종을 중심으로 하학업종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업황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그러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하면서 제품 가격, 특히 SO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정제 마진 부분이 좀 중요하지만은 정제 마진 원유를 갖다가 정제하고 난 다음에 PX라고 있거든요. 그 PX 제품 자체가 합섬 쪽에 석유와 합섬 섬유 쪽에 들어가는 원재료입니다. 그것까지 좋아져야지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금 앞서 때 합섬 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유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이익과 그다음에 정제 마진이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와요. 시장 예상치 아마 약간 예상치 상회한 실적이 좀 나올 겁니다. 현재 회사가 지금 가이던스가 5,50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가이던스가 4,910억이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 제가 보기에는 10% 정도 상회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 자체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정제 마진이 한 2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꾸준히 올라왔으니까. 근데 또 반면에 또 2분기 때는 약간 좀 줄어들 겁니다. 정제 마진 자체가. 그래서 빠르게 주가는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주가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0조 원도 채 안 되는 수준이고 올해 영업이 2조 원 가까이가 나오거든요. 주당 EPS가 11,000원이고 과거로 따지면 이 종목이 배당을 많이 줄 때는 PER 단위로 14배, 15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고배당주가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PER 8배 정도 적용하는, 왜냐하면 경기 관련 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11,800원이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8배 정도 한다 하더라면 대체적으로 9만 원 정도, 9만 원 1, 2천 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면 최근의 고점을 작년도죠. 작년도 8월 달에 9월 달에 고점 8만 원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봉으로 본다 한다면 9만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 88,500원, 9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이 가격이 2023년도 1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편안하게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만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 그러니까 89,500원 정도 올라오면요. 비중이 많고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20% 줄이시고, 그리고 9만 원 정도 올라온다면 추가적으로 20% 줄이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내공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자신을 믿고 원래 계획대로 9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예. 수고 예. 많으셨어요. 워낙에 비중이 높으셔가지고 60% 비중인데 수익률이 한 30%씩 나오면은 1년 농사 여기에서만도 벌써 다 지었다 이렇게 좀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아마 좀 중간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좀 가져가시는 분일 것 같아서 미리 좀 수익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부디 좀 잘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다들 이 좋은 종목 흐름 보시는 것들은 비슷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구리님께서도 더 갈 것 같은데 하셨습니다. S51 지금 차트가 우상향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서 시청자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하시면은 또 큰 수익 낼 것 같다 이렇게 의견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 예비자연인님께서 아마 일찍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은퇴를 한 이후에 자연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님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파이nem텍이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을 8,300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5%입니다. 거의 뭐 오늘 종가랑 큰 차이가 없어서요. 위든 아래든 어떤 식으로든 현재 액션을 하기가 상당히 좀 용이한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좀 더 가져가 봐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딴 종목이 좀 더 나을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폴더블 폰용 회사가 내장용 힌지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외장용 힌지는 이제 KH바텍이고, 그러다 KH바텍은 최근에 이제 메탈 케이스 신제품 적용권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내장용 힌지 쪽이니까 결국 이제 폴더폴 시장이 좀 확대가 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참여하게 되면 애플도 폴더폴 쪽에 진출을 좀 하면서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폴더폴 시장이 빠르게 대중화될 거다. 그게 2022년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이 지금 아예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만 하다 보니까 대중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폴더폴 관련 종목들이 못 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니까 시적은 좋아지겠지만은 그래서 과거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파이nem텍은 이미 검증을 좀 받아서 시적 자체는 무난하게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근데 스마트폰 관련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아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AI 스마트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끌고 있지만은 잠깐 1월달, 2월달에 관심 끌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지금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nem텍 주가 자체는 일단 펀더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뭐 별다른 이유 없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이 종목은 대체적으로 저도 지켜보고 있는 쪽인데 KH바텍도 마찬가지예요. KH바텍도 14,200원대가 저점이고 15,800원 올라가면 밀립니다. KH바텍 볼까요? 그렇죠? KH바텍도 그런 상태죠. 지금 현재요. 최근에 그런 건다 한다. KH바텍도 14,200원 저점, 그 다음에 16,000원 올라가면 밀려요. 이게 딱 요즘 뭐 대부분 종목들이 주도주가 아니면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쉬었다 가고 계속 고점을 높이는 종목이 있지만은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박스권 내 흐름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박스권을 약간 이탈하는 쪽이지만 이 종목은 그렇다고 해서 실적 자체가 펀드멘탈 나쁘지 않으니까 주가 빠질 부분은 없어요. 8,000원 아래는 이탈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이 종목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뭐 8,2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에 있으면 비중이 5%밖에 안 되시네요. 네. 그렇죠? 오늘 빠졌다고 걱정하실 건 없어요. 5% 추가 정도, 뭐 지금 뭐 매수 가격 정도 저는 거니까 약간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 대신 보시다시피 지금 10,000원대 여기가 엄청나게 매물층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전체 거래량에 여기에 36%가 작년 4월 달부터 그 1년 단위로 본다 그러면 1년 기간 동안에 전체 거래량의 26%가 물량으로 따지면 약 3,600만 주 정도가 여기에 포진돼 있어요. 여기 돌파 못 해요. 다른 재료가 없으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000원대 정도 초반에 매수하셔가지고 9,500원 정도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한다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 뭐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좀 기다리면 또 한두 달 내에 좀 뭐 또 이제 9,500원 정도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좀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이nem텍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은 큰 욕심 내기보다는 좀 짧은 구간에서 매매를 펼쳐주시는 게 좋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8,000원대 언저리에서 조금만 더 5% 정도 더 사셔가지고요. 9,000원대 초반에서 10,000원을 넘기는 좀 힘들다. 따라서 9,000원대 중반 즈음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파이nem텍에 대한 투자 의견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좀 요즘에 안 봤던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좀 골라서 진단해 드리고 있거든요. 구리구리 너구리님 마녀공장을 신청해 주셨네요. 화장품주들 요즘에 잘 간다고 했는데도 사실 마녀공장을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 드리진 않았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다른 화장품 가도 이 종목은 잘 못 갔다는 얘기일 텐데 보니까 오늘도 52주 신저가입니다. 상장한 그때 당시에 공모 가격이 16,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지금 18,000원대까지 차트 놓고 보니까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네요.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마녀공장.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매수하신 가격이 18,860원입니다. 비중은 8%.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이 미리 들어가신 건 아니네요. 최근에 사셨나 봐요. 화장품 시장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회사 매출 부문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고 계신가 봐요. 그렇다면은 마녀공장 주가가 왜 이렇게 밀리는 건지 그리고 화장품주 차트는 완전히 양극화더라고요. 마녀공장의 움직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스킨케어라든가 색조 화장품 위주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 제품을 꽤나 많이 써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 많이 알려지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나서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의존하였던 화장품 회사들이 일본이라든가 미국 쪽에 많이 수출 지역을 다변화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줄어든 부분 자체를 만회를 좀 하면서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화장품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인데 그렇지만 과거처럼 고성장하는 쪽은 아니니까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매출 단위가 1,000억짜리 회사예요. 그렇게 아주 고성장하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도까지는 매출 정체인데 올해 이제 전망치가 경기 회복 부분 자체를 반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20, 30% 정도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회사가 주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앞서 제가 오버 이슈 자체는 제가 체크를 못 했거든요. 회사가 네. 보면 언제 상장됐죠? 작년도 6월이요. 작년 6월. 네, 그렇죠. 6월이면 1년 보호회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1년 보호회수 물량이 있으니까 아마 그거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그걸 떠나서 이 종목 주가가 왜 못 가냐면 앞서 그 공모 가격이 16,000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59억 나왔거든요. 주당 EPS가 주당 EPS 749원입니다. 그럼 현재 주가 18,000원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20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25배? 740원이면 2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 화장품 종목이 22배가 싸냐 비싸냐? 주가 비싸거든요. 여기다 500원 이슈가 있으면 더구나 못 가죠. 최근에 이제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관련 종목이 작년도 실적 기준에 PR이 12배 정도 되는 거고요. 올해 실적 기준에서 10배 정도 좀 돼요. 그 다음에 애경산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실적 전망 좋게 나오면서 PR 단위로 7배, 8배, 9배밖에 안 됩니다. 그들 종목들도 또 못 가거든요. 그들 종목들이 더 오히려 고성장이에요. 상대적으로 종목이 주가가 싸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저점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오늘 최근에 사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가격이. 오늘 사셨나요? 네. 오늘 사셨는데 많이 떨어졌다 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적 반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짧게 매도하시고 앞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많이 떨어졌다 사지 마시고 오늘 친저가 나왔는데 그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회사다. 다른 화장품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비싸고 만약 오버행이 주가 있다 한다면 주가 하기가 쉽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짧게 매도하고 나와서 내일아주 팔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종목 쪽으로 저는 화장품 쪽에 애경산업이라든가 코스메틱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좀 매도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락업 보호예수 잡힌 거는 1년짜리는 일단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들어갈 때 공모했을 때 기관 투자자 들어갔던 물량이나 이런 건 상시 풀릴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오버행 이슈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갔던 받았던 물량 자체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 다 공모할 때 다 팝니다. 네. 그 뒤로 예사 주가가 공모 이후에 주가가 16,000원이어서 공모 가격이었으면 주가가 5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5만 3천 원까지. 5만 3천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공모했을 때 주가 자체는 적정한 가격이 아니에요. 수급 이슈 때문에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3개월,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풀리면서 수급도 공급 물량이 증가되면서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요. 그래서 시청자들 작년도 1년 전에 주가가 5만 3천 원대까지 가던 주식이니까 1만 8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주가 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다른 공모 물량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정상적인 예사의 가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주가는 16,000원에 수렴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에 또 이 신규 상장주는 1년 정도 지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종목은 또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공모가 부근까지 수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메리트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구리구리 너구리님 자주 또 저희와 함께 하시니까 아마 충분히 박주영 운영님의 의중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게시판에서 하나만 더 골라볼게요. 장봉근님이 TMC를 신청해 주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21,200원입니다. 비중이 30%. 현재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반도체 소재 기업이거든요. 소재 기업은 특별하게 어떤 EUV 공정에 들어가는 그 소재라든가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HBM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뭐 소재라든가 그런 종목 아니고서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도 소재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케미칼처럼 실적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되고 올해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시장의 전망치로 따지면 작년도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작년도 210억인데 올해 550억을 예상을 하는데 550까지는 작년도 매출액이 2천억인데 올해 3,577억을 잡아놨으면 매출액이
7배 가까이 70% 성장한다는 건데 아마 예사가 이제 캐파 증설이 완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211억이 작년도 전망인데 올해 550억 정도 나온다는 전망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나온다 전제하에 주가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주가 가격이 쉽지 않습니다. 이걸 움직이는 전제하 움직이는 만약 이제 가이던스 대비해서 안 좋게 나오면 주가 떨어지겠죠. 예, 단기수 357억이거든요. 이게 주당 EPS가 1680원이잖아요. PR 단위로 12.5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PR이 소재 관련 기업들 자체는 다른 이슈가 없으면 PR 단위로 대체적으로 12배 내지 14배가 적정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된 시적 자체가 워낙 컨센 자체가 높게 잡아 있는 걸 달성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 주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에요. 이게 14배 정도 번다 한다면 지금 12.5배니까. 예, 근데 오늘 주가 이제 떨어진 걸 감안하면 약간 추가적으로 올라가겠네요. 즉 2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올해 아마 캐파 증설한 부분 자체를 고려해가지고 증권사 쪽에서 컨센을 많이 높게 잡아놓는 것 같은데 높게 잡아놓으면 또 실적 시즌에 이들 종목들은 즉각 반영됩니다. 안 좋게 나오면. 그런데 HBM 장비라든가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이들 TSMC처럼 실적에 전망치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실적 컨센 대비해서 안 좋게 나오면 주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올해 컨센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의미 있게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차트 흐름으로 본다면 주가가 박스권의 등락 과정인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으면 아마 18,000원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19,000원대 2,300원에서 500원 정도 지지를 받는다 한다면 다시 한번 22,000원도 올라가면 계속 밀리거든요. 이 종목은 22,000원 올라가면 부담스러워요. 밸류로 본다더라면. 이 종목은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19,500원 정도의 비중이 30%네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19,500원 정도 아래를 저점으로 보시고 21,500원, 22,000원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스권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의 원금이 밴드 상단이거든요. 목표가 21,500원 언저리 잡아드렸으니까 원금 회복할 즈음 되면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TMC에 대한 의견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내일장은 좀 괜찮아야 될 텐데요. 젤파고TV님이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내일장 괜찮을까요? 내일까지 좀 관망할 가능성이 크죠. 아무래도 수요일 날 선거 이슈가 있는 거고 또 미국의 CPI 3월 CPI가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CPI가 상당히 지난달에 막 3.2% 정도 상승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어떻게 되는가 높습니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지난주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악재로 반영될 것만큼 다 반영이 좀 됐어요.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지금 50% 정도까지 좀 떨어진 상태니까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좀 봐요. 다만 저는 국내적인 선거 이슈에 따라 가지고 약간 단기적으로 지수보다는 약간 그 섹터별로 스타일별로 약간 어떤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오늘 또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코스피는 상당히 안정성을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상당히 변동성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호재보다는 지금 악재에 상당히 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쪽 같거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 상대로 부진했던 것 자체는 아무래도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도 선거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 투자가들한테, 개인 투자가들한테 약간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시장 리스크보다는 종목별 변동성이라는 자체는 이제 선거 이후에 여당이냐, 야당이냐,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보니까 87년도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 9차례 경우를 이후에 한 달 동안 지수 변화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더라고요. 여기에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지수 리스크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오늘 저 PBR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됐지만 만약에 여당이 선거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한다면 여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저 PBR 종목 관련 밸류업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현 정권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원전이라든가 방산 관련 종목들은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선거 이후에 이제 건설 PF 관련된 불확성 부분 자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것들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자체는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주도력은 유지가 되는데 주도력 유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들 종목이
수익은 그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급이 좀 집중이 좀 되는 거니까 여기가 꺾이면 다른 쪽도 시장이 좀 꺾인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KIC의 수급의 썰림이 좀 완화가 되면 다른 쪽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 갖고 있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3일 연속 지금 급락하는 수준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예요. 이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코스닥 시장이 96.2까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1월 31일 날 주가 급락한 이후로 가장 이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수요일 날 쉬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반등은 안 나오겠지만은 수요일 날 이후에 선거 이후에 그다음에 CPI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 한다면 목요일 날부터는 코스닥 시장이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한다면 낙폭 과대니까 추경배도 하지 마시고 배수해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약간의 현금화 비중을 늘려가지고 목요일 날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관심 자체는 IT가인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기계를 중심한 기계업종들 그다음에 앞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본다 한다면 선거 이후니까 오늘 이제 한정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됐거든요. 선거 이후에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게 인상을 한다든가 그렇다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가스라든가 뭐 한전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 로봇 관련 종목 의료기기 그다음에 신재생 중에서 풍력 쪽에 관심을 볼 필요가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것도 정책적인 부분 아마 야당이 승리한다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정책 자체를 지금 야당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풍력 관련 종목들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 쪽은 어떤 이유에서 보세요? 건설 중장비 쪽은 지금 미국의 캐터필러가 전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관련 쪽에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두산 바켓이라든가 중성 종목의 건설기계는 그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선거 전과 후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 변수 있는 섹터들은 조심조심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밖에 현재 IT가 가져가는 시장의 대세는 조금 더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운영역이 이 진단해주는 내 종목에 대한 평가 이 부분 말고도 크게 또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 한 주의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하고요. 토마토 증권통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채널에서도 동시에 송출이 됩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시장과 종목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매주 일요일 진행을 하니까요. 꼬박꼬박 챙겨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겁니다. 그럼 수고해주신 운영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저희 게시판 채워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괜찮아지겠죠. 너무 어깨 축 처져 계시지 마시고 남은 저녁에는 에너지 충전하셔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